이렇게 3개의 편물을 완성하고 두 번째 볼에서 저는 이 정도 실이 남아 있거든요. 딱 이 나머지 실을 이용해서 빼뜨기로 전체를 연결만 해주면 깔끔하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겉면이랑 겉면, 안쪽 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보시면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겉면입니다. 아랫단에 짝수단,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랫단 한 단이 조금 두껍게 된 부분이 짝수단이에요. 그럼 우리 옆에 있는 한 코 한 코, 그리고 옆면 부분도 겉면이랑 제가 안쪽 면을 설명드렸거든요. 겉면 부분에 맞춰서 아래쪽부터 위쪽 모양을 확인해서 옆면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겉면이랑 겉면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위쪽의 모양 확인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가방의 겉면 쪽입니다. 겉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래쪽 부분이거든요. 아랫단, 여기 아랫단, 그리고 가방 옆면 부분은 윗면입니다. 여기 위쪽이 윗면, 여기가 아랫단.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거꾸로 돼야 돼요. 짧은뜨기 다리가 가방 부분은 거꾸로 돼 있고 얘는 짧은뜨기 다리가 그대로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 되도록 잡아주신 상태에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제가 코수 세는 거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일부러 이 가방 앞면 부분에 도톰한 이렇게 우리 이중사슬뜨기 했던 부분 그 아랫부분에 세로선 먼저 바늘을 넣어주세요. 돗바늘을 연결하실 때도 이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방 옆면 부분입니다. 가방 옆면 부분에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옆에 16개가 있어요. 아랫단 부분은 이렇게 조금 두툼하지만 세로선이 16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는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16번째는 가장 윗단은 약간 일자 세로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세로선 위쪽에 비스듬한 선 먼저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가방 앞면 부분이 여기가 살짝 더 도톰합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저는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돗바늘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그럼 남아있는 실을 약간 여유를 두고 왼손의 실을 잡아주세요. 돗바늘로 정리할 수 있는 정도로 여유실을 남긴 상태에서 겉면이랑 겉면이 바라보는 쪽으로 놓고 빼뜨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방 우리 본체 모양이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놓고 빼뜨기를 해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돗바늘 하실 때는 상관없어요. 자, 그대로 실 걸어서 두 가닥을 통과시켜 줄게요. 요렇게. 자, 그리고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고정을 하나 시켜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어려우실 수 있어서 천천히 해볼게요. 보면 밑에 세로선, 이렇게 세로선이 보이시나요? 아랫부분에. 자, 제가 지금 사슬뜨기 하나로 고정을 시켜뒀거든요. 그 밑에 쪽에 세로선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가방 옆면 부분의 세로선은 바로 밑에 이렇게 세로선이 있습니다. 이 세로선을 한 코 한 코 연결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세로선 하나랑 또 옆면 부분의 세로선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통과, 통과. 이렇게 빼뜨기 할 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 윗면 부분은 남아있는 실을 이용해서 돗바늘로 조금 더 잘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로선도 한 코 한 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16개의 세로선에다가 먼저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옆면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또 내려와서 네 번째, 네 번째. 빼뜨기 크기는 너무 작지 않게 떠주시면 돼요. 바늘실 살짝 이렇게 당겨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세로선에 넣어서 빼뜨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옆면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6개 연결해 올게요. 여섯 번째랑 여기도 여섯 번째. 겉면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고 있어요. 또 여기 겉면 부분 일곱 번째랑 일곱 번째.
이렇게 총 16개의 세로선에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윗단에 높낮이가 안 맞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가방 편물 중에 여기는 아랫단, 여기 이중사슬뜨기 했던 부분이라 여기가 살짝 높아요.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남아있는 꼬리실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연결을 할 겁니다. 자, 16개 연결을 쭉 빼뜨기를 해왔어요. 빼뜨기 크기를 너무 작게 해주시면 가방이 울겠죠? 최대한 일정하게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커가 걸려있는 파란색이랑 연두색까지 여기가 8개 이렇게 세로선이 있는데요. 가방 바닥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마커 걸어놓은 이 세로선부터 가방 바닥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아까 마커 있던 첫 번째 바닥 부분이랑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사슬이 모양이 살짝 있는데 어려우시면 우리 위쪽에 8개 구멍에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코 한 코 8개를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두 번째 부분 세로선, 그리고 우리 바닥 부분에도 두 번째 부분 이렇게 8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7개를 연결했고요. 마지막 마커 있는 부분이 바닥의 마지막 코, 8번째 코예요. 여기 마커 걸어놨던 이 코에다가 하나, 그리고 가방 바닥 쪽에 이 마지막 사슬, 8번째 부분에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 가방 바닥 부분까지 연결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겉에서 보면 빼뜨기 모양이 보이도록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자, 나머지 이제 파란색 마커 바로 아래쪽까지가 16개의 세로선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16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가방 본체 부분에 하나, 그리고 가방 옆면 부분, 안쪽이 아니고 겉면입니다. 겉면 부분에서 보이는 세로선. 이렇게 보시면 짧은뜨기 다리가 약간 비스듬하게 보이는데 저 겉에 쪽에 있는 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통과. 자, 또 두 번째 코도 우리 가방 본체에서는 세로선, 그리고 가방 옆면 부분에서는 약간 세로선이 조금 작아져 있어요. 두 번째 세로선은 여기 이렇게 안쪽에 있는 짧은뜨기 다리 V자 부분에 이 안쪽에 있는 이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제 가방 옆면 부분의 마지막 코예요. 마커 바로 밑에 있는 게 16번째 표시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옆면 부분에서는 16번째 세로선은 잘 보이지 않아요. 최대한 가장 위쪽에 있는 세로선에 바늘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면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면 전체 코수가 연결이 돼요. 16코, 8코, 16코. 마커 걸어놓은 공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옆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빼뜨기 부분이 보이도록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랫부분이랑 뒷면까지. 이제 가방 뚜껑 부분이거든요. 이 마커 있는 공간에서부터 한 바퀴 쭉 둘러서 15개 세로선, 그리고 여기는 25개의 사슬, 반대쪽에 15개 세로선, 이 파란색 마커까지 빼뜨기로 쭉 둘러서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반대쪽 옆면하고 연결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5개, 25개, 15개 빼뜨기를 쭉 둘러오시면 돼요. 자, 마커 있는 공간에서부터는 이제 옆면 연결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실이 늘어지지 않도록 한번 꾹 당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꾹 당겨준 상태에서 그대로 그 다음 코부터는 빼뜨기 15개를 해주시면 돼요. 간격이 맞도록 빼뜨기 크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로선하고 세로선 간격이 살짝 멀 수 있어요. 마지막은 세로선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고 설명드렸거든요. 이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쭉 연결을 깔끔하게 테두리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가방 뚜껑 아랫단 부분, 이렇게 가장 위쪽은 우리가 예쁘게 사슬이 보여요. 25코니까 보시면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 위쪽 머리 이렇게 사슬 2가닥에 넣어서 빼뜨기 25개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 한 코 넣어서 해주세요. 빼뜨기 크기는 너무 작지 않게 일정하게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윗단에 한 코가 남아 있습니다. 한 코는 제가 돗바늘로 숨기면서 약간 코가 뭉개져 있어요. 이 마지막 코도 빼먹지 말고, 삐딱해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2가닥이거든요. 2가닥 이 아이 마지막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25개 빼뜨기를 또 쭉 해주었습니다. 그럼 되돌아와서 파란색 마커가 있는 공간까지 또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먼저 뚜껑 부분 테두리 둘러줄게요. 그런데 첫 번째는 세로선이 예쁘게 보이지 않는 부분, 약간 안쪽에 들어있는 세로선에 넣어서 첫 번째 빼뜨기. 이제 편모를 돌려서 이렇게 파란색 마커가 있는 곳까지 빼뜨기 진행을 해주세요.
가장 마지막 마커 걸어놨던 공간까지가 우리 뚜껑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뚜껑 부분 끝났으니까 마커 바로 전코까지 세로선이 16개입니다.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이제 가방 옆면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 윗면이랑 아랫면, 겉면, 안쪽면 설명드렸으니까 가방 모양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윗면 부분이 위쪽에 오도록, 겉면 부분이 이렇게 겉에 쪽에 있도록 겉면 부분에 세로선을 한 코 한 코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방 앞에 편물 중에 한 가닥의 바늘을 먼저 넣어주고 가방 앞면 부분 세로선에 넣어줄 건데 가장 위쪽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이 위쪽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마지막 15번째 세로선 그 위쪽의 세로선인데 잘 안 보이니까 또 단단하게 연결했으면 해서 이렇게 두 가닥을 찔러 줄게요. 한 가닥만 연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한 코 한 코 동일하게 해주세요. 가방 겉면 중에는 한 가닥, 가방 옆면도 겉에 쪽에 있는 세로선, 보시면 바로 밑에 세로선 이렇게 세로선에다 넣어서 또 16개를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 세로선, 마커 바로 전코랑 옆면에서도 아랫단이 조금 두툼해 있지만 그 위쪽에 있는 마지막 세로선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닥 부분, 보라색부터 연두색까지가 8개 세로선이에요. 가방 바닥이랑 8코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또 동일하게 세로선에 하나 바늘 넣어 주시고 가방 바닥 부분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사슬이 8개 보이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두 가닥씩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또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코 한 코 8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커 부분은 가방 바닥의 마지막 코예요. 여기 가방 바닥 8번째 코랑 바닥 부분의 사슬
8번째 조그만 사슬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사슬까지 넣어서 마지막 8코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부분은 16개 옆면 부분이에요. 또 동일하게 이렇게 가로선 다음 부분에 세로선을 찾으시면 돼요. 가로선 부분 밑에 있는 세로선에 바늘 하나 넣고 옆면 부분도 겉면에서 보셔야 돼요. 겉면. 약간 조금 누워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가로선 밑에 있는 세로선 한 코 한 코 연결해 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코가 남아 있어요. 가장 마지막 세로선은 이렇게 살짝 누워 있는데 이 코, 여기도 마지막 코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마지막 코는 가장 위쪽의 세로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편물 설명할 때 설명 다시 한번 드렸거든요. 이렇게 코수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체 옆면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물론 양쪽에 마커를 표시했던 부분이 딱 맞아야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는 꼬리실 그리고 반대쪽도 조금 길게 실을 잘라서 이 끝에 부분은 돗바늘로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유실을 두고 잘라줄게요. 남은 실은 이 정도 남습니다. 그람수는 다시 여기 자막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난 부분은 이 고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쭉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나머진 돗바늘로 이 끝에 부분이랑 끝에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더 매주도록 할게요. 제가 꼬리실을 양쪽에 길게 놔두었는데요. 저는 가방 뚜껑 연결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옆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귀여울 것 같은데 옆면 부분을 접어줬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해주세요. 저는 여기 끝에 있는 꼬리실들을 활용해서 옆면 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둘러주고 요 옆면을 살짝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꼬매줄 거예요. 안쪽에. 자,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부터 돗바늘을 연결을 해온 실을 그대로 이 윗단을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한다는 생각으로 왔다 갔다 2번 정도 조여줄게요.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느질로 가장 윗부분을 연결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늘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윗부분은 이 편물이 좀 단단해서 그대로 놓고 뚜껑을 덮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귀엽게 하고 싶어서 이 옆면 부분을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그럼 이 접히는 부분이 생기죠. 이 접히는 부분을 바늘로 조금 더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바늘을 살짝 중간쯤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연결해 줄게요. 위쪽에서 이렇게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 접혔으면 하는 부분쯤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통과시켜 줄게요.
아래쪽까지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면이 살짝 한 번 더 잡히도록, 주름지도록 안쪽에서 바느질 몇 번 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부분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실은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바느질하는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정말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주름이 지도록 옆면 부분을 살짝 바느질로 고정을 해주고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안쪽에 매듭 아래쪽에서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옆면 부분이 이렇게 귀엽게 살짝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완성됩니다. 안쪽에 물건 넣으면 이 아랫부분이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게 귀엽게 완성되더라고요. 요거는 취향껏 그냥 놔두셔도 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도록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안쪽에 한번 잡아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옆면 부분에 아주 살짝의 주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굉장히 귀염귀염하게 완성했습니다. 저는 정말 귀여운 사이즈의 정사각형 느낌의 미니백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미니 사이즈로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스몰 사이즈로 완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핑크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한 가지 완성했고 블랙 컬러는 미니랑 스몰 사이즈로 완성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정용 실바늘을 활용하셔서 이제 자석 단추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석 단추는 일반 돗바늘 아니고 가정용 실바늘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얇은 부분은 뚜껑 쪽에다가 가장 가운데 부분에 가정용 실 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얼른 연결을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정용 실바늘을 활용해서 자석 단추를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한 가방이 완성이 돼요.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저는 브로치를 활용할 건데요. 이렇게 진주가 포인트가 되는 브로치입니다. 이 아이는 숄이나 자켓에 활용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방에 포인트를 줄게요. 러브얀에서 판매하고 있는 펜던트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귀여운 브로치를 발견을 했어요. 보면 제가 안쪽에 자석 단추를 달아뒀기 때문에 자석 단추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브로치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브로치는 원하는 곳에 달아주시면 돼요. 조금 더 위쪽으로 달아주셔도 되고 저처럼 중간, 조금 아래쪽에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석 단추 위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터머스터치로 완성했기 때문에 단단하거든요, 편물이. 요거는 완전 미니 사이즈여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잠깐 완성 사이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니 사이즈, 완전 미니한 사이즈는요, 저는 가로 길이가 한 15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이 재주면 높이도 대충 15cm 조금 안 되도록 길이가 됩니다. 저는 약간 정사각형 모양의 귀여운 디디백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로치가 약간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옆면에 주름도 살짝 잡아줘서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깨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편하게 체인끈과 오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링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 소자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오픈형 오링,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오픈형 오링을 열어서 우리 뚜껑 위쪽, 양쪽, 중앙 쪽에 맞춰서 잘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뚜껑을 닫았을 때 위쪽 부분에 넣어줄 건데요. 약간 깊숙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형 오링이 작아서 이렇게 넣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렇게 위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부분에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동일한 위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픈형 오링 넣을 때 조금 요 고리가 작아서 어려운데요. 최대한 깊숙하게 이렇게 양쪽에 동일한 위치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온 오픈형 오링 위쪽에 체인끈을 넣어주시면 돼요. 체인끈은 여러분들 길이에 맞춰서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오픈형 오링 위쪽에 체인끈을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체인끈은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디디백 한번 완성해 봤는데요. 터널 스티치랑 그리고 또 이렇게 브로치 하나로 되게 색다른 가방이 완성이 돼요. 역시 저의 최애는 블랙 컬러거든요. 요거 요즘 잘 메고 다니고 있는데 다들 어디서 산 줄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블랙 컬러, 여기도 체인끈 연결해서 저는 크로스로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로치를 살짝 위쪽에 달아줬어요. 영상에서는 블랙 컬러가 진짜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영상에는 밝은 컬러로 완성했는데요. 역시 블랙이 조금 더 이렇게 은은한 광택이 확실히 돌아서 훨씬 더 예쁘답니다. 또 블랙 컬러가 또 기본이긴 하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 이 아이는 미니 사이즈예요. 약간 정사각형 모양이어서 제가 딱 요즘 들고 다니고 있는 카드 지갑. 저는 카드 지갑이 생각보다 되게 도톰해요. 이제 카드 지갑만 들고 나갈 때가 되게 많아서 도톰한 카드 지갑이랑 또 립스틱 그리고 차키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브로치가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브로치 하나로 되게 명품 스타일 가방을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예쁘게 응용하셔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제이였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착용하고 있는 사진들은 제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려두고 있으니까 놀러 오셔서 구경하세요.